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있게 됩니다. 이제 한 10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좋은 인재를 영입을 해서 공천을 하기 위한 그런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구태의연한 그런 인재도 있고요.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 중에는 기자 출신,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들도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물론 영입 케이스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,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폴리널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폴리틱스하고 저널리스트의 합성어, 그래서 폴리널리스트. 한때 폴리패서 교수님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거,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, 여전히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논란은 사실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벌써 각 언론사에서는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언론인은 총선 9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니까 지금쯤 되게 사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MBN 기자, 정광재 기자가 지난 7월에 퇴사를 했죠. 그래도 상당히 좀 빠르게 한 편이에요. 이 정광재 기자는.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, 그나마 MBN 이 정 기자는 좀 7월에 퇴사했으니까 빠른 거죠. 괜찮은 거죠. 근데 호준석 YTN 앵커가 있어요. 여러분들 오후에 이렇게 TV 보면, YTN 보면 호준석 앵커라고, 그 호준석 기자가 18일에 퇴사했습니다. 오늘이 20일인가요? 그리고 19일에 국민의힘 2차 영입 인재단에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YTN 이 소속 언론인이 바로 정치권으로 앵커로 진행을 하다가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거거든요. YTN은 이 기자들 강령에 소속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은 회사 내에 기자들 간의 보도국 내의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퇴사하기 직전까지도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권으로 가려고 했으면 좀 상당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좀 두고, 그래서 진행해서 좀 빠지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, 곧바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의 그 방송 영향력을 정치권으로 바로 이렇게 이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사실 예전에도 보면 기자들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. 사실은 정치권으로 가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YTN 같은 경우가 늘 그래왔죠. 이기정 홍보수 기획비서관 이런 사람도 퇴사한 지 3일 만에 바로 그냥 대통령실로 갔거든요. 요즘 또 그 민주당 부대변인 하고 있는 젊은 여자 앵커 있죠. 안귀령 앵커라고, YTN 저녁이 뉴스가 있는 저녁인가? 거기 앵커를 했었어요. 그런데 곧바로 여기 역시, 그러니까 이건 22년도 일이겠네요. 22년도 1월쯤일 것 같은데,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로 바로 옮겨갔습니다. 이 안기령 앵커는 KBC 광주방송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YTN으로 가서 앵커를 했죠. 물론 비정규직으로 앵커를 했었으니까 이 사람을 꼭 굳이 폴리널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, 하여튼 YTN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. 이명박 정부 시절, 박근혜 정부 시절 등등 YTN 그쪽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많이 갔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좀 이야기가 좀 되다 보니까, 이번에도 호준석 앵커가, YTN 앵커가 가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엊그제까지 진행하다가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일부에서는 나오는 겁니다. KBS에서도 지금 2명이 퇴사했습니다. 퇴사하는 건 지맘이고, 퇴사했으니까 총선 출마하는 거겠죠. 이영풍 전 기자, 또 이충영 전 인재개발원장인데 여기 역시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.
MBC 기사 출신으로 지원, 그러니까 강원 민방이죠. 강원 민방. 거기 사장을 하고 있는 그 허인구 사장도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. 강원도에서. 자,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언론인들이 다음 총선에 22대 총선에 지금 5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한 20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. 그 안에 아마 많은 기자들이 또 사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정치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언론인이라고 해서 특정 직군이라고 해서 정치권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. 뭐 못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니까요. 그러지만 앵커를 하다가 또 기자를 하다가 곧바로 이렇게 가는 것은 기자 윤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자 그러면 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직업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를 하다가 곧바로 정치권 어떤 그 특정 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의 기사 작성이 또 혹은 진행상 앵커로서 진행할 때 치우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이 사람이 어떻게 엄정 중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겠으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중립적인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? 그건 못했을 것 같아요. 물론 기자한테 엄정 중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. 기자가 언제 중립인 적 있습니까? 다 치우쳐져 있었어요. 뭐 조중동이 다 치우쳐져 있고 또 뭐 보수 진보 쪽은 또 진보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다 그러는 겁니다. 진영 싸움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윤리 강령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뭐 우리는 원래부터 기자가 언제 중립이었느냐 그러니까 가도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말이 좀 안 되잖아요. 최소한의 가지 말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유예 기간은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. 뭐 저 기자 출신, 앵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정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유예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없으면 뭐 영입도 안 하겠지만 좀 그러긴 해요. 네, 일단 경륜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인과의 어떤 그 인간적 친밀도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습니다. 물론 뭐 기자들이 많이 가면 좋죠. 뭐. 제 생각이에요. 많이 가면 진짜 많이 가면 좋다는 게 아니고.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? 지금 21대 지금 현직만 봐도 24명이나 됩니다. 뭐 박병석 전 국회의장, 이낙연 의원, 정진석 의원, 김은혜, 뭐 저기 누굽니까 또 이쪽에는 광주에는 민형배 국회의원, 최영두 뭐 다 있어요. 뭐 윤영찬 이런 의원들이 다 있어 24명이나 되는데 이낙연 의원은 그 종로 국회의원 하다가 대선 때 난 모든 걸 던지고 이재명 후보와 맞붙겠다 이래가지고 사퇴를 했어요. 그래서 갑자기 종로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버렸죠. 그게 현재 이낙연 의원이 아닙니다. 전 의원인데 21대로 당선이 된 것은 사실이죠. 16대 때는요, 무려 44명이나 됐어요. 기자 출신이. 그러면 한 15% 정도 되는 거예요. 한 직군에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나온 직군은 아마 없을 겁니다. 법조인이 많긴 하지만, 법조인이 가장 많고 아마 그 다음이 언론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이 언론인이라고 해도 앵커나 뭐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입문을 했는데 PD 출신으로서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. 제가 알기로 아마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면 기자나 앵커가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느냐. 인지도 때문이죠. TV에 늘 나오잖아요. 그리고 늘 넥타이에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엄청 뭐 반듯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이러니까 마이크 불만 꺼지면 바로 뭐 딴짓거리 저부터도 하는데 일단 그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정직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출입처가 기자든 뭐 정치부, 경제부, 사회부, 문화부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몇 년씩은 다 경험을 합니다. 그러니까 기자가 깊게 아는 건 없어. 네, 저의 이야기예요. 훌륭한 기자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 깊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또 모르는 것도 없어요.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죠. 반성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하여튼 기자는 일단 이미지가 좀 뭔가 가짜 이미지지만 정직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또 일단은
늘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인지도가 그만큼 있다. 그리고 지면에 늘 이름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. 그래서 기자 데려다가 어디다 써먹습니까? 기자 상대하는 대변인에 씁니다. 그러면 기자들은 또 대변인한테 또 갑질을 해요. 예, 이렇게 하여튼 좀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낙연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대변인이었죠.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낙연. 예. 우리 회사에서도 가만히 보면 정치권으로 가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애들이 좀 있어요. 뭐 어떻게든 여의도 한번 가보려고 뭐 국회의원들한테 선배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술자리 뭐 따라다니면서 저게 기자냐 싶을 만큼 뭐 참 낮은 자세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니 저래 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기자들은 국회의원한테도 그냥 선배 뭐 이렇게 부릅니다. 왜냐하면 워낙 국회에 기자 출신 선배가 많으니까 그제까지 같이 출입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뭐 의원님 뭐 이러는 거 좀 쑥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선배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느 한 직군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. 그리고 필요할 때 좀 데려다 쓰고 나중에 또 공천 안 주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렇게 버려진 언론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. 물론 본인이 의정활동을 되게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지만 기자 출신이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원래 좀 싸가지 없는 게 몸에 좀 배어 있습니다. 이게 자꾸 그 취재하면서도 그 20 몇 살 때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. 취재한답시고 뭐 반듯한 기자가 훨씬 더 후배들은 요즘 많은 뛰다가는 옛날에 저희들 기자 생활할 때만 해도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직군의 대명사가 기자들 아닙니까? 저 역시 여러분들이 저를 뭐 싸가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. 좀 싸가지가 좀 없고, 저 절대는 정말 재수없어. 뭐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 재수없는 인간들이 자꾸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다. 그러면서 자꾸 회사에서 인지도 쌓아가지고 그 회사를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활용을 써먹은다. 그거 나쁜 거잖아요. 예, 하여튼 혹시 그 일부에서는 야, 너 오락 안 하니까 네가 못 가니까 막 네 동료들, 후배들, 선배들 막 까냐?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.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부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 하도 요즘 이 옛날에 우리가 기자들이 교수님들이 자꾸 이렇게 그 정치권으로 간 걸 놓고 폴리페서라고 얼마나 조졌습니까? 그래 놓고는 이제 또 기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포리널리스트 이러면서 막 약간 비하당하고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뭐 다들 가서 국회의원 잘하고 그러면 좋죠. 국민의힘으로 굉장히 많이 갔네요. 그래서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 하여튼 기자윤리 강령은 좀 어긴 것 같다.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